맨발 걷기가 나를 살렸다. 질병으로부터의 해방이 시작되다. 2부 맨발로 치유하라. 현장의 감동과 환호. 맨발로 땅을 딛는 순간 평생을 알아온 고질병과 병원에서도 치료하지 못하던 말기 병들이 치유되기 시작한다. 이때의 감동과 한의는 도무지 저자의 문장만으로 전달할 수가 없기에 2부에는 기적을 맛본 현장의 목소리를 그대로 담아내었다. 수많은 사람의 사연들을 읽어보기 바란다. 생명과 건강을 되찾게 되어 외치는 한 명 한 명의 환호 소리를 들을 때마다 절로 무릎을 치게 될 것이다. 내가 진정 아끼는 만병통치약은 순수한 숲속의 아침 공기를 들이마시는 것이다. 아침 공기. 앞으로는 이 공기를 병에 담아 가게에서 팔아야 할지도 모른다. 아침의 행복을 잃어버린 세상의 모든 사람을 위해서 말이다. 헨리 데이비드 소로. 5장. 근골격계 질환도 맨발로 눈 녹듯 해소된다. 대퇴부 골절상 후유증을 10일의 맨발 걷기로 극복하다. 2019년 9월 4일 김엑수숙. 맨발 걷기 숲길 힐링 스쿨을 알게 된 지 열흘 만에 이런 아침 편지를 쓰게 되다니 참으로 감격스럽습니다. 저는 만 64세의 주부입니다. 지난 2017년 4월에 불의의 사고로 다리 대퇴부 골절상을 입고 꼼짝달싹 못한 채 한 달여를 병원에서 간병인의 도움으로 지냈습니다. 이후 2달여 재활 치료를 받는 동안 저의 나날은 참 답답했습니다. 항생제와 진통제로 소화기관은 엉망이 되고 고밀도 수치는 마이너스로 바닥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1년여를 겨우 스틱에 의지하여 걷고 또 걸으면서 그래도 이만하니 다행이다 되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1년 반 후 작년 10월에 철심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은 뒤에는 양쪽 다리의 균형이 맞질 않아서인지 수시로 허리가 삐끗하여 며칠씩 누워 지내야 하는 날이 반복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습관처럼 동네 근린공원을 남편과 함께 산책하는데 친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싱이라는 것을 들어본 적이 있느냐고 말이죠. 금시초문이라 했더니 지구 표면에 발을 닿게 하는 것, 즉 맨 땅에서 맨발로 걷는 것이라 했습니다. 그때 저는 정형외과에서 추천한 고급 깔창을 깔고도 살얼음 딛듯 걷고 있는 중이었죠. 사고의 트라우마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말입니다. 그런 제게 어싱이라니요. 친구야, 난 그런 위험한 일은 할 수가 없을 것 같구나. 또다시 다치거나 찔리거나 하고 싶지 않아. 그러는 제게 남편은 슬그머니 제안했습니다. 안전한 공터에서 한번 벗어보자고요. 이튿날부터 15분씩 살금살금 맨발 걷기를 시작하니 신기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나갈 때는 기운 하나 없이 걸어갔는데 조금 살만해져서 다시 공원을 내려오는 컨디션의 변화를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신발 하나 신고 벗은 차이의 학연함에서 한 줄기 희망을 발견한 후 맨발 걷기에 좋을 만한 바다로 몇 차례 여행을 떠났습니다. 뜨거운 여름 해변을 맨발로 걸은 지난 8월 23일 밤 TV 앞에 앉아있는 저에게 서재에 있던 남편이 하루 일찍 나왔다는 매경 인터넷 기사를 A4 용지로 출력해서 가지고 나와 말없이 제게 건너주고 갔습니다. 무심히 바라보는 회장님의 발바닥 클로즈업 사진이 있었고 데모산 기사가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이거네, 바로 이거야. 내일 당장 가봅시다. 그렇게 해서 달려간 데모산 맨발 사나이에서 저는 맨발 부대원들의 기쁨에 찬 모습에 한번 숱한 사연을 안고 찾아와 단 몇 개월 만에 호전되고 있다는 승전보에 또 한번 자상하고 세세하게 한 사람 한 사람을 살펴주시는 회장님과 임원분들의 열정에 다시 한번 놀랬습니다. 본격적인 맨발 걷기를 열흘 만에 1. 단잠을 통잠으로 자게 되었고 2. 발목에 힘이 붙기 시작하였고 3. 슬리퍼 없이 강화 마루를 걷고 있었고 4.
늘 기운 없던 제에게 활기가 생겼고 5. 무릎 통증이 많이 사라졌고 6. 머리가 맑고 기분이 밝아짐으로 내일이 기다려지게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어제는 가족 톡방에 쌍둥이 외손자들이 모래밭에서 뛰노는 사진이 올라왔습니다. 이번 추석에는 아들, 며느리, 손자와 함께 맨발 걷기를 시도할 꿈이 생겼습니다. 아주 사소한 우연 같은 섭리로 신문기사 한 면이 제 일상에 들어와 만남의 축복을 누리게 됨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무비용의 맨발 걷기, 운동이 저에게까지 전해지도록 매일매일 꼼꼼히 일지를 챙겨 보내주시는 회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무릎, 손, 어깨 관절의 염증과 통증이 깨끗이 나아지다. 2018년 12월 5일 강남의 이예정. 좋은 아침입니다. 제가 맨발 걷기 숲길 힐링 스쿨의 회원임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면서 그동안 맨발 걷기 하면서 저에게 생긴 놀라운 치유의 변화를 회원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고 싶어 이 아침 편지를 씁니다. 저는 몸의 대들보인 허리, 무릎, 어깨, 손, 관절 등 근골격계의 골조가 선천적으로 약했습니다. 그런 와중에 5년 전인 2013년에는 무릎 연골 파열이 발생해 시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골조 개통의 시술과 수술은 누구라도 신중히 생각하겠지만 저 역시 오랜 시간의 고심 끝에 시술을 받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걱정했던 대로 결과가 좋지 않아 고생을 엄청 많이 했습니다. 단순히 회복이 늦어지는 줄만 알고 의사 선생님의 처방대로 걷기 운동과 무릎 펴기 운동을 열심히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제 무릎은 뻑뻑하고 통증이 심해서 걷기조차도 힘들어 겨우겨우 절뚝거리며 걸었습니다. 의료보험 혜택상 1년에 2회만 맞을 수 있는 연골주사를 맞아왔지만 연골주사 역시 일시적으로 무릎이 조금 부드러워지는 듯한 느낌만 있었을 뿐 통증 해소에는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마지막 연골주사를 맞은 때가 2017년 11월 27일이었습니다. 올해 2018년 6월 초쯤 연골주사를 맞을 시기가 되었지만 그때 저는 시골에 갈 일이 많아서 주사 맞으러 갈 시간이 없었습니다. 불편한 다리로 시골을 다니면서 병원 갈 기회를 차일 비일 미뤘죠. 그런데 7월 초부터 전부터 벼르던 맨발 걷기를 실천해 보았습니다. 땅만 쳐다보면서 걷는 맨발 걷기를 해보니 왠지 모르게 기분이 상쾌하고 좋아졌습니다. 당장 아무 변화를 못 느껴도 그 기분, 그 좋은 느낌만으로 양재천의 그 숲길을 또다시 찾아가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맨발 걷기를 한 지 5일째 된 날 아침 잠자리에서 일어날 때였습니다. 그동안에는 관절염을 앓던 탓으로 이불을 들추는 제 손이 아침마다 뻑뻑하여 잘 펴지지도 않았었는데 이번에는 제 손이 한 번에 아주 부드럽게 확 펴지는 것이었어요. 순간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라고 하면서 그냥 지나쳤는데 다음날 아침에도 또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도 똑같은 놀라운 현상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다가 걷기 8일째 되던 날 아침에는 그렇게 뻑뻑하던 손이 갑자기 부드럽게 잘 펴지는 현상에 대해 골똘히 생각하게 되었어요. 병원 다녀온 것도 아니고 약을 먹은 것도 아니고 주사를 맞은 것도 아닌데 벼랑간 손가락이 왜 이렇게 부드러워진 것이지? 요새 내가 뭘 먹었나? 하는 순간 제가 요즘 맨발 걷기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 스치는 것이었어요. 그렇다면 맨발의 효과가 그렇게 반신반의하는 순간 저의 무릎도 부드러워진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깨 통증으로 잘 안 올라가던 팔도 부드럽게 돌아가고 회전이 잘 되는 것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손의 관절들, 무릎, 어깨의 문제점들이 한꺼번에 좋아진 것을 알게 된 순간 이게 맨발의 효과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 저는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과 신기함에
뛰듯이 기뻤습니다. 진작 알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안타까움까지 들었지만 지금이라도 이렇게 맨발 걷기를 알게 되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요. 병원에서도 고칠 수 없는 근골격계의 병들이 저는 단지 맨발로 걸어 좋아진 것이니 저에게 마치 기적이 일어난 것만 같아요. 그렇게 맨발의 효능과 원리를 궁금해하던 차에 지난 여름 어느 날 양재천 숲길에서 한 친구로부터 대모산의 맨발 걷기 숲길 힐링 스쿨에 대해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토요일에 바로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첫날 대모산 교육장에서 회장님의 교육 내용을 들어보니 맨발로 땅을 접지하는 순간 우리 몸의 활성산소가 빠져나가는 것이 마치 낙뢰가 피뢰침을 맞고 땅속으로 소멸되는 현상과 같은 이치라는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숲길을 맨발로 걸으면서 맨발의 지압 효과로 인하여 온몸의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무릎, 요추, 척추 등 근골격계를 싸고 있는 근육들이 말랑말랑해진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저의 손과 무릎, 척추, 어깨 등 관절 주변의 굳은 근육들이 부드러워진 것 또한 눌려있던 신경들이 풀어져서 그랬다는 사실 또한 깨우쳤습니다. 저는 탑 5에 속하는 대형 병원에서도 못 고치는 무릎 관절염으로 1년에 2번씩 연골주사를 맞아와야 했지만 이제는 연골주사를 1년이 넘도록 안 맞고도 통증도 많이 없어지고 부드러워졌습니다. 날씨가 쌀쌀해도 아직은 맨발 걷기가 신나기만 한데 겨울이 오는 게 아쉽기만 합니다. 제가 족저근막염도 있고 그래서 어딜 걸어가다 보면 발바닥의 통증으로 잠시 앉아서 신발을 벗고 발을 주물러 주며 쉬어가곤 하였습니다. 그런데 회장님의 아침 편지를 보니 맨발 걷기 회원님들 중 XA님께서 맨발로 걸어 족저근막염이 치유되었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 사연을 보고 생각해보니 저 또한 맨발 걷기를 시작한 후에는 족저근막염으로 발이 아팠던 적이 없었습니다. 저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아팠던 족저근막염이 사라진 것을 다른 분의 사연을 보고서야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저는 요즘 보는 사람마다 붙잡고 맨발 걷기의 놀라운 치유의 효능을 전파하며 맨발 걷기를 적극 권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에도 충주로 시댁 모임을 갔다가 시댁 식구들을 주변 산에서 맨발로 걷게 하였습니다. 5명 중 1명은 밤가시가 무섭다고 중간에 신발을 신었지만 모두들 맨발의 느낌이 좋았다고들 해서 꾸준히 하라고 당부하고 왔습니다. 이상한 맨발 걷기의 치유 효과를 본 다른 분들께도 적극 알리고 싶어서 제가 쓴 글이었습니다. 모든 분들이 병원 가시기 전에 맨발 걷기부터 해보시라고 정말 크게 외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낮은 고밀도 골반 통증이 6개월 만에 해결되다 2021년 9월 29일 향산공원 엄X자 저는 67세이며 하루에 맨발 걷기를 8,500보 정도 합니다. 고밀도 검사를 한 병원은 XX 정형외과로 진단 결과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년 전 고밀도가 낮아서 3개월에 한 번씩 비타민 D 주사를 맞았습니다. 2년 후인 엊그제 추석 직전 고밀도 검사를 다시 했는데 상태를 확인한 의사가 깜짝 놀라며 의아해했습니다. 맨발 걷기 전에는 왼쪽 골반이 늘 아팠는데 맨발 걷기 이후부터는 어느 날인지 정확히 기억은 할 수 없지만 골반이 하나도 안 아팠어요. 깨끗이 다 나았습니다. 맨발 걷기 전에는 향상 공원의 맨발 청춘들이 부러워 늘 그들을 쳐다만 보며 혼자서 신발을 신고 걷거나 운동기구에 매달려 아픈 곳 치유에 정열을 쏟았습니다. 그런데 저에게도 맨발 걷기 국민운동본부 회원들처럼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약 한 알도 먹지 않고 물리치료 받은 것도 아닌데 말이에요. 보통 신기한 게 아닙니다. 이젠 흙길만 보면 맨발로 걷고 싶습니다. 어느 땐 볼 일이 차 도심 속 외출을 할 경우 아스팔트 위 또는 콘크리트 바닥을 신발 신고 걸어간다는 것이 왜 그리도 아깝고 기분이 안 좋은지 아마도 맨발로 걷는 분들은 저와 같은 생각이시겠죠. 2년 전 골다공증 검사 때 미세하게 뼈에
타공들이 있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다시 검사를 받으니 고밀도가 이렇게 건강한 사람이 있냐고 하시더군요. 67세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운동 박사라고 칭찬을 듬뿍 받았습니다. 몸속에 비타민 D도 넘쳐난다고 하셨죠. 나이가 어디로 가셨나요? 하시며 저를 어찌나 기분 좋게 해주시는지 계속 큰 기쁨이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제일 먼저 이 소식을 저에게 맨발 걷기를 소개해 준 황액수숙 이사님께 알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처음 늘 피곤하다는 저의 말씀을 듣고 맨발 걷기를 전화로 권장해 주시며 향산 맨발길 장소도 가르쳐 주시고 지도해 주신 두 부부님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제 저는 자신감에 차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쁜 소식을 이웃에게 계속 알리고자 합니다. 이토록 중요한 건강 정보가 이 세상에 정착되도록 여러 권의 책으로 강의로 애쓰시는 박동창 회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지팡이 짚고 시작한 맨발 걷기, 지팡이를 던져버리다. 2019년 1월 9일 대모산 스마일 박엑스기. 좋은 아침입니다. 저는 2016년 1월 겨울 운동화 단단히 조여 매어 신고 대모산에서 아침 등산을 하고 내려오다 실로암 약수터 근처에서 넘어져서 척추에 심한 타박상을 당하였습니다. 그리고 XX병원, 한방병원 등에서 약 지어먹고 침뜸도 떴습니다. 하지만 도저히 두 발로는 산을 걸을 수도 오를 수도 없게 되어 지팡이를 짚고 산을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2016년 7월 그날도 지팡이를 짚고 대모산을 오르는데 맨발 걷기 숲길 힐링스쿨 현수막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도 한번 맨발로 걸어봐야겠다는 마음을 먹고 제1회 산행날부터 참석하여 처음으로 맨발로 걷는 것을 배우고 걷기 시작하였습니다. 맨발로 걸었더니 왠지 기분도 좋아졌고 평소 신발 신고 걸을 때와는 달리 몸이 아주 가벼워지고 호전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날마다 대모산을 맨발로 오르게 되었고 미국에 있는 아들네 집을 가거나 특별한 다른 약속이 있는 날을 제외하고는 거의 365일 맨발 산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맨발 걷기를 젊은 시절 아내와 연애하듯 사랑하며 하다 보니 새벽에도 눈을 뜨는 대로 대모산을 올랐고 오후에도 점심 후 바로 산을 올랐습니다. 하루에 2번씩 맨발을 걷기를 거의 미칠 정도로 즐겁게 하였더니 2017년 6월 언젠가부터 지팡이를 던져버리고 스스로의 허리 힘으로 똑바로 걸어 다니게 되었습니다. 이후부터는 대모산을 마치 내 집 앞마당 드나들듯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제가 지팡이 없이 대모산 둘레길을 매일 하루에 2번씩 신바람 나게 걷고 있다는 것은 인간의 육신의 어느 부위가 되었든지 또는 골격뼈대에 문제가 생긴 것까지 맨발 걷기가 모두 바로잡아 줄 수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제가 어떻게 나이는 해마다 더 먹고 늙어가는데 허리는 거꾸로 옛날보다 더 바로 서게 될 수 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새벽 영하 15도가 되는 추운 날씨에도 거뜬히 맨발로 걸을 수 있는 체력까지 끌어올렸더니 다시 한번 반복하지만 저는 맨발 걷기를 예찬하지 않을 수 없는 미친 사람이 된 것입니다. 거기에 몸이 좋아지고 잠을 잘 자고 잔병이 없어지고 감기도 걸리지 않으니 이거다 싶은 겁니다. 모든 일과 마찬가지로 좋은 게 있으면 거기에 푹 빠져야 병도 고치고 새 인생을 살 수 있다고 목청을 높이는 것입니다. 맨발 걷기는 나의 만병통치 약입니다. 저는 맨발 걷기가 정말 좋습니다. 맨발 걷기 운동을 알지 못했더라면 지금쯤 나의 모습은 어떠하였을까 종종 애도 젖어봅니다. 대모산 언덕에 당당히 걸려있는 맨발 걷기 숲길 힐링스쿨 현수막 플래카드는 저와 같은 사람들에게는 희망의 깃발이기에 저 나름대로 무척 소중히 생각합니다. 어제도 오늘도 또 내일도 계속 대모산을 오르며 이러한 좋은 운동을 위해 선한 마음을 펼쳐주시는 맨발 걷기 국민운동본부 회장님과 회원들을 만나게 된 것을 인생의 큰 행운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사람들이 그 현수막을 읽고 찾아와 주길 고대합니다. 값진 맨발 운동을 가족들과 친인척, 동기들에게 알려주며
기쁨을 함께 나누고 싶은 게 제 소박한 소원입니다. 난 참 좋다. 아무 조건 없이 맨발 걷기가 무조건 좋다. 파이팅 사랑합니다. 푸하하하. 맨발로 매일 걷는 기분이 너무 좋아. 늘 푸하하하로 감사와 행복의 정을 표출합니다. 회장님, 회원님들 정말로 감사합니다. 약 먹어도 안 낫던 족저근막염 하지정맥류가 나아지다. 2020년 7월 15일 송파구 푸XE. 먼저 맨발 걷기 운동을 알게 된 것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신발을 신고 운동하는 중에 우연히 김엑수숙님께서 맨발로 걷는 모습을 뵙고는 곧바로 여쭤봤습니다. 왜 맨발로 걸으시냐고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고요? 첫날은 김엑수숙님과 그의 따님 엑스이맘님의 사례를 듣고 30분 정도 맨발로 걷기 운동을 했습니다. 이후 신발을 신고 돌아오는 길에 그동안 족저근막염으로 불편했던 발이 조금은 편안한 것 같았습니다. 이에 맨발 걷기를 계속 해보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시작한 것을 지난 4월 초부터 지금까지 3개월 조금 넘게 꾸준히 실천하게 된 것입니다. 혈관이 건강하지 못해 그동안 앓던 하지정맥류 증세가 맨발로 꾸준히 걷는 것만 했을 뿐인데 정말 많이 호전되었습니다. 족저근막염도 너무나도 많이 좋아져 정말 신기한 일임이 틀림없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러하듯이 저도 아프면 병원을 가고 처방받은 약 꼬박꼬박 잘 먹으면서 순종 잘하면 그래야만 병이 낫는 줄 알았거든요. 그러한 고정관념이 어릴 때부터 입력되어 생활하다 보니 족저근막염 약만 6개월을 먹었고 하지정맥류 약은 1년 동안이나 먹었습니다. 족저근막염을 심하게 앓았던 과거의 통증이 100이었다면 맨발로 3개월을 걸은 지금은 15 정도로 줄었습니다. 약을 처방받아 먹어도 통증에는 거의 변화가 없었는데 통증이 사라진 것이 참으로 신기합니다. 그러기에 솔직하게 말씀드린다면 맨발 걷기 처방과 복용약 처방은 전혀 비교가 안 되는 것이죠. 처음엔 남들이 좋다고 하니까 남들 따라서 맨발 걷기를 했지만 날이 가면 갈수록 스스로가 맨발 걷기에 매료되었습니다. 산에서 신발만 벗고 걸으면 심신이 편안하고 기분도 좋아졌습니다. 이제는 산과 숲에서 나오는 피톤치드와 느끼는 촉감까지 좋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면 푸른 숲의 산이 너무나 그립습니다. 매일 숙면을 취하고 나니 하루를 시작하고 맞이하는 아침에도 즐겁습니다. 저 외에도 맨발 걷기 국민운동본부의 맨발 일지에서는 의사가 포기한 환자들이 치유의 기적을 맛본 사례나 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재발하지 않았다는 사례들을 꾸준히 읽게 됩니다. 저 또한 제가 직접 체험하고 느낀 것들이 있기에 주위 분들께 계속 맨발 걷기를 시작하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고생이 많으신 회장님과 수고하시는 임원분들의 정성 어린 봉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맨발 걷기 국민운동본부가 발전하여 더 많은 분들이 이렇듯 좋은 운동에 참여하셔서 코로나19 걱정도 모두 밀어내고 행복하게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10년간 앓던 다리 통증의 치유. 2022년 12월 28일 65세 조엑수우. 저는 1957년 12월생인 남자입니다. 현재는 신도림에 살고 있습니다. 맨발 걷기를 통하여 10년 이상 해결할 수 없이 고생하던 몸의 질병들이 기적같이 치유되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면서 이 체험수기를 쓰게 되었습니다. 카톡방의 사연들과 체험수기들을 보면 제가 경험한 내용들은 말씀드리기에도 부끄러운 아주 작은 사례에 불과한 것들인데 이런 작은 사례가 우리 회원님들께 무슨 도움이 될까 싶었지만 이소명 부회장님 전화를 받고 이 글을 쓰게 됨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저는 33살 때 화물차와 신호 없는 사거리에서 충돌하는 대형 사고를 당한 적이 있습니다. 약 6개월 정도 병원 신세를 지며 치료하였고 젊은 시절엔 몰랐으나 그 후유증으로 50세가 넘어가는 시점부터 사고 당했던 우측 다리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일정 시간 이상 운전을 하면 우측 다리에 마비 현상과 쥐가 나는 것입니다.
경우에 따라 심할 때는 30분에서 1시간만 운전해도 증상이 나타났고 컨디션이 조금 좋을 때 1시간 이상 운전하면 이러한 증상이 나타납니다. 초기엔 대수롭지 않게 여겼으나 시간이 갈수록 증상은 심해졌고 일상생활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되었습니다. 아마 대수술을 몇 번 하면서 신경과 혈액순환에 문제가 생겼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젊은 시절은 견뎌내었으나 나이가 드니 문제가 생긴 것 같았습니다. 겉보기엔 멀쩡하니 남들이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겠지만 다리에 문제가 생기니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영위하는데 치명적이었습니다. 스스로도 이 문제를 받아들이지 못해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조금만 멀리 가도 기사를 데리고 다녀야 했습니다. 치료를 위해 명의라고 소문난 병원을 찾아가서 총 75회를 치료받으러 다녔습니다. 몇 달 치료받으면 좀 나아졌지만 시간이 흐르면 또 재발되고 재발되면 또 병원 가고 이런 생활이 반복되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저희 교회 자매님이 맨발 걷기로 어려운 질병이 치료되는 것을 보면서 나도 맨발 걷기가 답이 될 수 있겠구나 하는 확신을 가지고 맨발 걷기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맨발 걷기를 시작하면서 유튜브를 통하여 박동창 회장님 강의를 듣고 충분할 만큼 공부하였습니다. 또 체험 사례들을 보면서 신념을 갖고 이것만이 살 길이라고 여겨 걷고 또 걸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매일 기본 8 내지 10km를 걷고 퇴근 후 저녁 시간에 짬이 나면 또 걷고 평일이나 주말에 일정이 맞으면 산에 가서 걸었습니다. 4월 3일 날 시작하여 9개월 동안 지금까지 꾸준히 맨발이 살린다는 마음으로 걷고 있고 앞으로도 걸을 예정입니다. 접지를 생활화하기 위하여 밖에서는 걷고 집에 들어오면 접지 제품을 침대, 매트, 책상 아래, 거실, 소파에 깔아놓고 땅과의 접촉을 최대한 오래 유지하려 노력하였습니다. 저희 집은 식구 셋에 자전거도 3대나 있어 예전엔 틈만 나면 여의도 방향 아라뱃길에서 자전거를 타는데 이젠 틈만 나면 맨발 걷기를 하느라 자전거를 쳐다볼 겨를이 없습니다. 이제는 운전할 때 편안하고 자신있게 핸들을 잡습니다. 지난달 강릉에 갔다가 주말에 서울로 돌아오면서 4시간이 넘게 운전을 했지만 편안하게 집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이젠 운전할 때 보조 기사가 필요 없어졌습니다. 운전하는 오른쪽 다리가 맨발 걷기로 건강하게 회복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기적을 체험하자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자연의 선물에 모든 답이 있다고 느끼며 그분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예전의 염려와 불안한 마음도 맨발 걷기로 다 소멸되었습니다. 맨발 걷기로 많은 이들을 살리시는 맨발 걷기 국민운동본부에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을 전해드립니다. 맨발 걷기를 열심히 하다 보니 몸 전체가 좋아지는데 특히 집안 내력이 있어서 늘 조심하던 당뇨도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당뇨 전 단계인 내당능을 알아 식전 공복 혈당이 110에서 130 정도를 오르내렸습니다. 그런데 지난달 병원 혈액검사에서 공복 혈당 97, 당화 혈색소 5.4가 나왔습니다. 공복 혈당은 70에서 99가 정상치이고 당화 혈소는 5.6 미만이 정상치이기에 좋은 결과를 받은 것이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두 분이 다 말년에 당뇨로 고생하시다 돌아가셔서 음식도 신경 쓰게 되고 당뇨가 늘 조심스러웠는데 이제 맨발 걷기로 당뇨쯤은 아무것도 아니고 이겨낼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맨발 걷기 국민운동본부의 역동적인 헌신의 모습을 카톡방에서 보면서 함께 힘을 보태드리지 못하여 늘 빚진 것 같은 송구한 마음이 듭니다. 맨발 걷기로 건강이 회복되고 생명이 되살아나는 남들의 사례를 보면서 이 맨발 걷기 운동은 국가 차원에서 반드시 해야 할 국정과제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7월경 맨발 걷기의 성지라 할 수 있는 안양천 신정교에서 오금교 일부 구간에 야자 매트가 깔리는 공사가 실시되었습니다. 가로 양쪽 입구 부분에 10m 매트 4장씩 가로. 저는 깜짝 놀라서 구로구청장을 찾아가서 완전 제거나 조정을 요청하였습니다. 구청장과 해당 부서에 적극 협조로 오금교 쪽은 3장을 걷어내고 신정교
쪽은 한 장을 걷어냈습니다. 남은 야자 매트는 뚝방길 중앙에 깔린 매트를 한쪽으로 밀어서 맨발 걷기 공간을 확보하였습니다. 민원에 의해서 설치되었기 때문에 다 걷어낼 수가 없었고 아쉽지만 이 선에서 양보해야 했습니다. 앞으로는 공직사회에 맨발 걷기의 이점을 알려 야자 매트가 완전히 추방되는 일을 해야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돈 안 들이고 즐겁게 맨발로 운동하며 몸과 마음이 가정이 치유되는데 이는 마땅히 국가가 나서야 한다고 믿습니다. 저도 이 일에 작은 힘이지만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려 합니다. 감사드리며 모든 분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스토리양입니다. 감사합니다.